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넘긴 주부예요. 결혼한 지는 12년이 넘었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아이 등하교 챙기면서 가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인터넷에 팔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저희 집에 한때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 시작은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부터였어요. 당뇨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심장이 멎을 뻔했대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누이도 외국에 살아서 결국 시어머니를 챙길 사람은 우리 부부뿐이었거든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치매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낯익은 얼굴도 못 알아보고 밥도 먹었다고 우기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말도 또렷하게 하시고 기억력도 여전히 좋으셨어요. 심지어 아이의 담임 이름까지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 댁에 들러 약을 챙겨드리고 반찬을 드리고 왔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건 아니니까 집안일 정도만 도와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도 언제처럼 시어머니 댁에 들렀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공책 한 권. 표지엔 2008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겉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와선 그걸 낚아채듯 숨기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쓴 일기야. 누가 보는 거 싫어서 그래. 하시는데 눈빛이 딱딱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순간엔 넘기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공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목욕탕에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무심코 책상 정리를 하다가 서랍 맨 아래에서 그 공책이 나왔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옛날 일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아들이 고생길에 접어드는 날, 바로 그 며느리 데려온 날이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녀를 우리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제가 그 그년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일기 속 시어머니의 말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심지어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신혼 초 제가 조심성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넘어졌다. 그래야 우리 아들이 그녀에게 소리라도 지를 테니까. 둘째 아이 유산했을 때 병원에서 이상하게 자궁염이 심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일기엔 김치에다 그 약 조금 섞었을 뿐인데 그렇게 빨리 유산할 줄은 몰랐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치매 초기 환자가 쓴 일기인지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쓴 복수의 기록인지. 하루는 제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해치려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웃더라고요.
에이, 우리 엄마가 무슨. 설마 그냥 민감해서 그런 거지. 제가 일기장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왜 몰래 봐? 엄마 일기잖아. 그건 아니지.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오히려 경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공책은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없을 때 슬쩍 다시 찾으려 했지만 책상 서랍, 장롱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소름 돋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준 요구르트 먹고 배 아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가 예민해서 그래. 그 요구르트? 유통기한 하루 지났나 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줬네. 아이고, 내가 깜빡깜빡하네. 그 웃음 속에 뭔가 섬뜩한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아이의 도시락도 새로 싸고 시어머니 댁 음식은 손도 안 댔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시어머니는 다시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의식도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몇 달 동안 많이 울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던 중 시어머니 방에서 새로운 공책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고 낡은 가죽 재질의 다이어리였어요. 그 낡은 가죽 다이어리는 겉표지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색도 발해 있고 찢어진 구석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공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제 손이 덜덜 떨렸던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다이어리는 기록이라기보다는 무슨 범행 계획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몇 장은 날씨, 반찬 같은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년이 임신했다고 했다. 신우의 결혼식에 입 덮인 게로 안 온다며 이게에 누가 우선순위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삼계탕에 넣은 가루는 미량이라 티 안 날 것이다. 먹고 나면 위가 좀 불편하겠지. 그래야 병원 가서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겠지. 그때가 생각났어요. 신우의 결혼식 3일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입덧이 심하다며 보양시켜왔어 하며 들고 오셨던 그 뜨끈한 삼계탕. 그걸 제가 먹고 그날 밤에 밤새 토했어요.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선생님께서 자칫 잘못했으면 아이가 잘못될 뻔했다고 말씀한 기억이 살아났어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우울하다. 회사 일이 힘들다며 그년한테 짜증도 내는 것 같더라. 잘 됐다. 그년이 버티지 못하고 먼저 도망치면 우리 아들은 다시 나한테 오겠지. 그래서 아들의 도시락 반찬에 걔가 싫어하는 청양고추 다진 걸 넣었다. 싸운 다음 날은 된장국에 술을 조금 섞어 넣었다. 사람이 피곤하고 우울할 땐 그런 미세한 자극도 큰 싸움이 되지. 그 도시락 제가 싸서 남편한테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짜증을 확 내면서 넌 내가 입맛 없을 때 이런 매운 거 넣는 게 재밌니? 하고 화낸 적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하루 종일 울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가 요즘 나한테 너무 붙는다. 그년이 날 경계하는 게 눈에 보여서 짜증이 난다. 애는 순하니 요구르트에 조금만 타서 배탈 한번 나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채겠지? 이건 그 마지막이었어요. 제 딸아이가 시어머니한테 요구르트를 받고 그걸 먹은 날 밤에 탈이 났던 그날. 그땐 유통기한이 지난 거 준 거겠지.
하며 넘겼는데 다이어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배탈 한 번 나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리겠지. 정말 제 손이 그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 다이어리를 읽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내 시어머니였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른 채 살아왔는지 스스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이어리는 증오와 집착이 몇 년에 걸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 같았어요. 그 이후 그 다이어리는 저는 다시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유품 박스에 넣어 다락방에 잠가뒀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런 거 보면 평생 엄마 얼굴도 못 떠올릴 것 같아서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나만 알고 나만 기억하는 지옥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이어리를 읽은 날 이후 더 이상 아무것도 당연하게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그분도 세상에 안 계시고 저도 그 일기를 다시 펼쳐보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아이가 요구르트를 꺼내올 때마다 한 번쯤 냄새를 맡게 되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아픈 기록으로 남기도 하나 봐요.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번쯤 이런 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써봤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